안녕하세요. 태원준의 본격 대리만족 여행 프로그램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오늘 여정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떠나볼 도시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인데요. 그만큼 이야기거리도 많겠죠. 뒤에 국기 보시면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는 아실 것 같고요.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죠.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결정적으로 자유의 신상 이미 답은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뉴욕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인 미국에서도 최대의 도시로 꼽히는 곳이고요. 17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수도 역할을 했었죠. 지금의 수도는 워싱턴 DC로 옮겨지긴 했지만 뉴욕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상업의 중심지이자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뉴욕을 검색하시면은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키워드가 용광로입니다. 정말 지구의 용광로, 어떤 인종의 용광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이민자들로 이뤄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뉴욕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총 5개의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맨하튼은 많이 들어보셨죠? 뉴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중앙에 있는 섬이고요. 맨하튼 섬, 그다음에 스탠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또 섬이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브론코스, 그다음에 브루클린, 퀸즈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맨하튼이 중심이긴 하지만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브루클린 쪽에 이제 좀 물가가 저렴한 그쪽에서 숙소를 많이 묵으시는 편이고요. 퀸즈는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또 양키즈, 그 메이저리그 그 야구팀으로 유명하죠. 그 스타디움이 있는 곳이 바로 퀸즈인데 이 정도로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나눠지고 다양한 또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뭘 먹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또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보니까 대표하는 정말 중심이 되는 전통 음식이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해서 미국의 또 뉴욕의 어떤 음식을 소개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친 것은 바로 이 도넛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미국 문화 하면은 도넛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미드라든지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은 늘 이렇게 도넛 먹는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뉴욕에서 이 도넛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길거리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넛이라든지 다양한 도넛에서 파생된 빵들을 먹고 다니는 뉴요커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도넛을 사랑하는 도시, 또 사랑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아예 도넛의 날이 있어요. 내셔널 도넛 데이 해가지고 국가 도넛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일이 있는데 매년 6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이 도넛 데이가 열려가지고요. 미국 체인의 유명한 도넛 회사들 있잖아요. K사라든지 그 D사라든지 이런 도넛 체인점에서 무료로 도넛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게 상술 혹은 이벤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그 안에는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세계에서 이제 1차 대전이 벌어질 좀 힘든 시기였죠. 그때 구세군 소속의 간호사 2명이 이제 도넛을 만들어서 장병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저 군인들은 도넛을 먹으면서 좀 행복감을 느끼고 고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를 기념하면서 1938년부터 이 내셔널 도넛 데이가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도넛을 좀 먹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도넛에다가 커피 들고 이렇게 거닐면은 뉴요커예요. 도넛은 참 달아요, 그렇죠? 딱히 표현할 게 없습니다. 맛있고 답니다.
자, 이제 제가 도넛을 먹으면서 여기 뉴욕의 웨스트 42번가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글로 향하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뉴욕을 상징하는 브로드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웨이라고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넓은 길, 대로라는 뜻이죠. 하지만 뉴욕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웨스트 42번가부터 53번가까지 그 대로에 수많은 극장들이 몰려 있거든요. 거기서 매일마다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이 이제 계속해서 막을 올리기 때문에 뭐 뉴욕에서는 브로드웨이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문화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밤마다 평일 기준으로 매일 밤마다 하루에 뭐 수십 편이 넘는 뮤지컬들이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 브로드웨이 가시면은 열기를 느끼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서 몰려든 관람객들로 하루에 뭐 수만 명으로 북적북적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막 야경도 화려하고 불빛도 화려한 밤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뉴욕이 물가가 비싼 데다가 뮤지컬 자체가 원래 좀 입장료가 비싼 편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오리지널 공연팀이 오면은 좋은 좌석은 20만 원은 훌쩍 넘거든요. 그만큼 좀 많은 돈을 투자하셔야지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좀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방법은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시는 건데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면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뉴욕 현장에 계신다고 하면은 타임스퀘어는 뭐 어딘지는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광장이다 보니까 타임스퀘어에 가시면은 티켓이라고 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타임스퀘어 계단, 빨간 계단 아시죠? 그 빨간 계단 밑으로 부스가 하나 있는데 약 5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줄이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3시간 정도 품을 팔으셔야 되긴 하거든요. 줄을 서야 됩니다. 그날 이제 좀 이렇게 취소되는 조금 저렴한 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2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본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잖아요. 뭐 2시간 투자해서 10만 원 정도 아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터리라고 있습니다. 로터리가 뭐 복권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인터넷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각 뮤지컬마다 그 인터넷으로 로터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등록해 놓으면은 말 그대로 복권 돌리듯이 추첨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에게 좀 싸게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부지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침 일찍 극장에 가시면 됩니다. 가령 라이온 킹, 뭐 위키드 이런 뮤지컬이 있으면은 그 뮤지컬이 상영하는 극장은 항상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극장에 아침에 가시면은 그날 뭐 당일 취소분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남아있는 표들을 정말 헐값에 넘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막 $200 정도의 티켓을 뭐 $30 정도에 구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 아침에 구하시는 그 좌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싼 만큼 어떤 뮤지컬을 보는 시야가 좋지는 않습니다. 좀 인기 없는 좌석들이 남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좌석들을 조금 싸게 넘기는 시스템이어가지고요. 소위 파셜뷰라고 하거든요. 파셜이 이제 일부, 부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으셨을 때 약간 시야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뮤지컬에 엄청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사용되는 뮤지컬의 어떤 분위기라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셜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예술은 뮤지컬뿐만이 아니겠죠. 뉴욕은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휘트니 미술관이라든지 구겐하임 미술관, 그다음에 모마라고 하죠.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현대미술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미술관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끝판왕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미술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자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계 3대 미술관, 세계 3대 박물관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그중에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물관이자 미술관인데요. 고대 시대의 유물부터 현대 미술, 어떤 뭐 설치 미술까지 그 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입장을 하시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물리적으로도 엄청나게 거대하고요. 작품 숫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소장 작품 수만 뭐 몇백만 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루를 종일 보시더라도 2시간짜리 영화에서 1분도 못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박물관 내부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티켓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은 사실 이 박물관은 도네이션, 즉 기부금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딱 정해놓은 기부금이 있어요. 25달러로 이제 서제스티드 도네이션 해가지고 딱 권장 기부금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러만 내고 입장을 해요. 권장이고 예, 강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적은 금액에 기부금만을 내고 입장을 합니다. 규모는 대충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거기 소장된 작품들을 쫙 보고 있는데 예, 이런 조각들 아예 신전의 기둥을 뽑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피카소라든지 고흐라든지 인류를 대표하는 근대 현대 화가들의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작품들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뉴욕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1년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자만 하더라도 5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뭐 뉴욕 내에서도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워낙 전 세계의 모든 문화, 뭐 예술, 뭐 민속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 놓은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아예 한국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한켠에 1998년에 한국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옛 우리의 전통 그런 가옥 같은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한복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우리와 관련된 한 400여 점의 작품들이 이제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관도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인류가 혹여라도 뭐 멸망이 되었을 때 단 한 곳만 남겨둬야 된다 하면은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예, 이곳에 방문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걸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예술을 펼쳤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뉴욕은 이렇게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마천루의 도시이기도 하죠. 뉴욕 맨하튼 섬을 가로지르다 보면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높다란 건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높은 건물들을 한눈에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가셔야지 되겠죠. 그러다 보니 헬기 투어가 있습니다. 정말 뉴욕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이 한 $300 정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15분 정도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절대 그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뉴욕의 전경을 하늘에서 다 감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길을 쭉 따라 헬기 투어를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thank you. Right up here. 네, 지금 헬리콥터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Right up here, first and last. 오케이. 네, 만약에 호텔을 대비해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채워줍니다. 제가 탄 헬기는 D헬기인 것 같습니다. 끝내주죠. 예,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뉴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들과 높은 빌딩들을
그 위에서 바라보니까 내 발 아래 두다 보니까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 했었던 수많은 경험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이다 보니까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뉴욕 두 번째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스테이크인데요. 어떤 미국 하면, 뉴욕 하면 딱 스테이크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스테이크는 못 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블랙 앵거스로 준비를 했는데 물론 한우도 굉장히 좋지만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이 미국, 뉴욕이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산 소고기로 열심히 지금 굽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지금 열심히 조리하고 있어가지고 얼추 다 익었는데 스테이크는 어떤 비주얼도 끝내주는데 그 익을 때 나는 그 지글지글 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요. 네. 미국이 워낙 스테이크를 즐겨 먹긴 하지만 뉴욕은 그 어떤 도시보다 스테이크를 사랑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뉴욕 시내에만 100년이 거의 막 200년 가까운 스테이크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뉴욕 가신다면 한 번쯤은 조금 이제 주머니를 탈탈 털어셔가지고 스테이크를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00는 훌쩍 넘거든요. 근데 워낙 스테이크나 이 육류가 비싼 편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맨하탄 섬 약간 서쪽에 가시면은 첼시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또 시장인데요. 그 시장을 일컫는 지역의 이름이 미트 패킹 디스트릭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고기 포장 구역 이런 곳이어가지고 실제로 예전에 이제 육류가 오갔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어떤 음식들을 팔고 있는 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도 조그맣게 좀 이렇게 스테이크 맛집들이 숨겨져 있어서 그런 데서 드시면은 한 60-70% 정도의 가격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 일단 저는 제 앞에 있는 스테이크 먼저 먹겠습니다. 지금 이 스테이크는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이 맛이죠. 육즙이 터지는 이 향과 이 풍미. 고기는 정말 언제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기서 고기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또 열심히 뉴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좀 허전한 게 있으시죠? 왜 거기 얘기 안 하지? 이런 데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 뉴욕 들으셨을 때부터 아마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뉴욕의 아이콘이다 보니까 꼭 소개를 해야지 되겠죠. 자유의 여신상은 맨하탄 섬 남쪽 리버티 아일랜드라고 있거든요. 그 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알 만큼 세계적인 랜드마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구구절절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경우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1886년에 미국에게 독립 선물로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프랑스가 굳이 미국한테 선물을 했을까요? 당시 이제 시대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유럽에서 막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을 하다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약간 라이벌 관계잖아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이 미국을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보낸 선물이다 보니까 이 뉴욕까지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일단 그 프랑스에서도 만든 뒤에 한국까지 옮기는 데만 해도 큰 힘을 들여야 돼가지고 다 조각조각 낸 다음에 기차를 타고 루앙이라고 하는 항구로 왔다고 하고요. 그 항구에서부터는 프랑스의 군함을 타고 뉴욕까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왔는데도 이게 설치가 되지 못했던 게 미국 측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올려놓을 재단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별 모양의 재단이 있거든요. 높이가 더 높습니다. 48m로. 그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약간 좀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300 정도의 조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큰 힘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고 하죠. 이 자유의 신상을 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시내 높은 건물에서도 보이고 뭐 배를 타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예 리버티 아일랜드로 가는 페리가 있습니다. 리버티 아일랜드로 가는 페리를 타고 섬에 내리시면은 바로 앞에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따라서 저 앞에 배 보이시죠? 배가 저 앞에 저 배를 타면은 이제 자유의 신상 바로 앞까지 자유의 신상이 있는 그 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배를 타러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 거의 공항 검문에 준하는 소지품 검사를 한 뒤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서서히 자유의 신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에 내렸습니다. 저기 지금 여신상의 뒤통수가 보이네요. 네, 지금 제 왼쪽으로 아이고 잡힐 것 같네요. 네,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게 구리로 만든 거야. 청동? 구리? 뭐였지? 아, 구리로 만들어서 원래 저렇게 푸른 빛이 안 났는데 프랑스에서 오는 과정에 다 녹이 슬어서 저렇게 예, 지금의 색깔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안이 지금 비어 있어서 깨지기 쉬운데 구스타프 에펠이란 그 에펠탑을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안쪽에 철골 구조를 대놔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하다가 예, 영감을 받아서 영감이라기도 하고 기술을 쌓아서 에펠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지금은 제가 이게 워낙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데 왕관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내부로 들어가셔가지고 왕관 높이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9.11 테러 이후에 거의 통제가 됐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열려 있다면 개방이 되어 있다면은 여신상의 내부로 들어가셔가지고 왕관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뉴욕에서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될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배를 타보는 것이겠죠. 뉴욕이 항구 도시고 뭐 바닷가도 있고 뭐 허드슨강도 있고 이렇게 물줄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를 오가는 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페리의 종류는 셀 수도 없고 제가 뭐 시간상 다 소개해드릴 수도 없는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뉴욕의 5개의 구 중에서 스태튼 아일랜드, 스태튼 섬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하탄 섬을 기준으로 남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서부터 이 스태튼 아일랜드, 스태튼 섬까지 가는 노란색 페리가 있거든요. 배를 탈 거예요. 이제 페리를 탈 건데 이 앞으로 가다 보면은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라고 무료로 탈 수 있는 이제 페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맨하탄으로 오가는 시민들을 위한 이제 통근 페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무료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갈 때는 오른쪽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보여요. 뭐 아주 가깝진 않은데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 또 올 때는 이제 맨하탄 쪽으로 오기 때문에 맨하탄 그 남쪽 로어 맨하탄의 전경이 한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자유의 여신상과 맨하탄 섬의 전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근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뉴욕을 여행하는 대부분의 이제 여행자들도 어차피 무료니까 많이 타는 그런 페리입니다.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예.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왼쪽이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뉴저지, 오른쪽이 맨하탄이죠. 뉴욕이 워낙 이제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먹더라도 뭘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는 어떤 주머니 가벼운 여행자들에게는 약간 축복과도 같은 페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끝으로 뉴욕의 마무리는 야경으로 해야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야경이 또 훌륭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홍콩이 100만 불짜리 야경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홍콩을 막
비하는 건 아니지만 뉴욕은 만약에 홍콩이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저는 1000만 불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도시 중에서는 야경이 가장 훌륭한 곳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맨하탄 섬에 그 막 100층이 넘는 막 수십 층짜리 건축물들, 그 어떤 마천루들이 계속해서 줄줄줄 이어지는데 그 건물들에서 밤에 빛을 발하면 얼마나 반짝이고 이쁘겠어요. 또 주변이 다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화로움도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가신다면 야경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피곤하시더라도 좀 해가 진 뒤에 야경까지 보시고 숙소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맨하탄 곳곳에 굉장히 근사한 루프탑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시더라도 칵테일이나 맥주 한잔 하시면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지금 제가 또 루프탑 바에서 촬영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낮긴 하더라도 전혀 뒤지지 않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뉴욕 곳곳에 페리가 많이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페리에 몸을 싣고서 조금 멀찌감치서 도시의 야경을 훑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립니다. 어때요? 지금 너무 멋지죠? 제가 배를 타고 지금 맨하튼 섬을 바라본 장면인데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야경까지 보셨다면은 거의 뉴욕 완전 정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오늘 뉴욕 가이드는 어땠나요? 재밌게 보셨죠? 이렇게 보셨듯이 힙함과 트렌디함,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또 아침부터 밤까지 잠들지 않는 이 화려함을 여러분들 언젠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